자, 지금부터 직관물리 페스티벌 2탄 범룽 창민스님의 직문직설 물리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토크 콘서트 시작 전 사전에 물리 질문들과 학습 상담들은 학원 게시판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중 핵심적인 것들을 선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대표로 한 분씩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의사표현을 하시면 되고, 사회자가 승인을 하면 마이크를 잡고 스님에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님께서 직관적으로 답변해 주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 분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남학생 질문해 주십시오.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서요, 그 힘 표시하는 요령이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거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이는 MC 스퀘어. 자, 짰으니까. 네. 아이고. 자,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작용 반작용을 시작하려면은 뉴턴이 뭐냐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1687년도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를 나왔던 뉴턴이 책을 하나 씁니다. 그 책이 그 유명한 프린키피아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그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의 처음 속도, 이니셜 속도가 예를 들어서 뭐 2m/s였고 어찌어찌하여 나중 파이널 속도가 3m/s가 되면 이거를 가속 운동했다 라고 그럽니다. 이때 이 물체가 m이라는 질량을 고정적으로 갖게 되면 이 가속도에다가 m을 곱한 이 값이 이 물체에게 작용했다라고 논문을 씁니다. 그 책을 쓰는데 그 책에 보시면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힘이다 라고 인류 최초로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뉴턴 이 법칙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자, 이 법칙을 사실 처음 생각한 거는 거의 책 내기 한 20년 전쯤이었고요. 그리고 이 법칙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뉴턴이 우연히 이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 뭐냐면 벽에 뉴턴이 그 당시 가장 유행했었던 장난감 롤러 스케이트를 탑니다. 타고 벽을 이렇게 밀어줍니다. 뉴턴이 벽을 밀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게 뭐냐면은 지나가던 똥개를 발로 뻥 차면 그 똥개가 갑자기 저쪽으로 툭 튕겨나가듯이 힘을 가하면 어쨌든 간에 뭔가가 속도라든가 그런 게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벽이니까 워낙 탄탄하니까 힘을 아무리 주더라도 벽은 밀리지 않았던 거죠. 대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롤러 스케이트 이것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뉴턴이 벽을 밀 때만 하더라도 처음에 뉴턴은 속력이 없었어요. 정지 상태에서 벽을 밀었죠. 근데 갑자기 옆으로 이렇게 밀려났다는 것은 나중 속도가 뭐 2m/s라든가 뭐 이런 값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가 변했기 때문에 뉴턴은 가속도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뉴턴은 질량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면 적어도 뉴턴 이 법칙에 의하면 뉴턴은 이제 뭘 받게 된 거냐면 힘을 받게 된 거죠. 네, 힘을 받았기 때문에 뒤로 밀려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여기서 깜짝 놀랍니다. 분명 없이 뉴턴은 벽을 밀었는데요. 실제로 밀려난 건 벽이 아니라 본인이다라는 거예요. 본인. 그래서 여기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잘 보세요. 뉴턴이 벽을 밀었는데 실제로 밀린 거는 뉴턴 자신이었습니다. 근데 뉴턴 자신이 밀렸다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민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분명 없이 누가 밀어준 거예요. 힘을 준 거예요. 누구냐라는 거예요.
뭐 여기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뉴턴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 그렇구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만 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벽같이 무생물인 녀석도 가할 수 있는 힘이구나. 가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뉴턴은 벽이 사람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그 힘을 나중에 좀 어려운 말인데 수직항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수직항력. 그럼 잘 보십시오. 뉴턴이 벽을 민 거랑 그 다음에 벽이 뉴턴을 민 거랑 이거는 같은 힘이냐? 잘 생각해보면 전혀 다른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인데 뉴턴이 벽을 밀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영어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토익 전부 다 한 400은 넘죠? 네. 주어 목적어 관계를 보면 이 뉴턴이 요게 이게 주어예요. 주어. 요게 주어고 벽은 그러면 요게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래서 뉴턴이 벽을 밀 때 가한 힘은 주어가 뉴턴이고 목적어가 벽이에요. 벽. 그런데 요 힘은 뉴턴이 자기 자신을 민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뉴턴이 생각한 거는 벽이 나를 밀었어. 그래서 벽이 뉴턴을 밀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굳이 쓴다면 벽이 이게 주어죠. 뉴턴을 이건 목적어죠. 그래서 굳이 쓴다면 벽이 뉴턴을 밀었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고로 뉴턴이 벽을 민 힘하고 벽이 뉴턴을 민 힘은 기본적으로 뭐가 다른 거냐? 딱 봤을 때 목적어가 달라요. 목적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힘은 같은 힘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힘을 어떻게 보냐? 요거를 작용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반작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법칙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A가 B를 미는 것을 작용이라고 하고 그러면 반드시 B가 A를 다시 밀어주는 반작용이 존재한다라고 본 거예요. 이것을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이 질문한 거는 뭐냐면 작용 반작용 개념은 알겠는데 이거를 보통 힘을 표시할 때 이렇게 점을 찍고 화살표를 이렇게 긋는데 요 표시를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해드리면은 힘을 표시할 때는 원칙이 있는데 뭐냐? 목적어에다가 힘이 작용한다라고 점을 쿡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 뉴턴이 벽을 밀면은 벽이 목적어니까 벽에다가 점을 쿡 찍으시고 그리고 어디로 밀었냐면은 오른쪽으로 밀었으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게 뉴턴이 벽을 민 겁니다. 그에 반해서 벽이 뉴턴을 밀었다라고 하면은 목적어가 어디 있습니까? 대답해보세요. 어디 있어요? 뉴턴에게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는 뉴턴이죠. 그러면 뉴턴에다가 점을 쿡 찍으시고 화살표를 이쪽으로 하신 다음에 요거를 벽이 뉴턴을 밀어준 힘이다. 그 다음에 여기 뉴턴이 벽을 밀어준 힘이다. 라고 표현하시면은 요게 이제 작용과 반작용을 표현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에 있는 두 힘은 이 작용하는 포인트가 한 물체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두 물체에 따로따로 두 군데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작용점이 두 군데다 또는 두 개다 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질문하신 것처럼 작용 반작용은 무조건 뭐를 판단하면 되느냐? 목적어를 판단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흔히 하는 실수, 흔히 하는 실수를 하나만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책이 있어요. 탁자가 있고 여기 책이 있어요. 요거 질량은 스몰m이라고 쓰고 탁자 질량은 라잼이라고 쓰고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받는 힘이 뭐가 있냐 보면은 이게 어차피 지구 위에 있으니까 요거는 중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중력은 지구가 누구를 당기는 거예요? 물체를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물체를 당기니까 여기다 점 찍고 요렇게 화살표를 그으면은 그게 이 녀석의 중력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벽이 사람을 밀 수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면이 이 물체를 받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 힘도 수직항력이라고 하고 그거는 목적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면이 물체를 받쳐준다라고 했으니까 목적어가
물체를이죠, 물체를. 그럼 여기다 작용점을 팍 찍고, 그 다음에 요렇게 화살표 하신 다음에, 이건 수직 항력이야. 그러면 N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냐? 실수는 이렇게 합니다. 면이 물체를 밀어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느낌의 feel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면이 물체를 밀었다. 이렇게. 평범한, 실수입니다. 무조건 여기다 점 찍고, 면이 물체를 밀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민스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네, 저기 여학생 질문하시죠? 일반적인 운동 방정식과 원운동의 방정식이 연관지어 나오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방정식에 대한 비교 부탁드립니다. 이름 MC 스퀘어. 일반적인 운동 방정식과 원운동 방정식이 이게 뭐가 다르냐?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피트를 준비하신다고 물리를 배우면은 이제 배우는 게 F는 MA. 그리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러고 나서 이제 원운동이 나오는데 F는 MA는 어떻게 하겠는데 원운동부터는 이제 깝깝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F는 MA는 언제 쓰느냐? 이거는 어떤 물체의 속도가 처음에 값이 얼마가 있었는데 나중에 속도가 얼마로 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가속했다 또는 가속운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 없이 가속운동을 했으면은 반드시 뭐가 이제 존재한다고는 증거가 되냐면은 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힘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제가 이게 걸어가는데 누군가 저를 이렇게 툭 치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변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힘이 가해진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뒷다리를 벅 걷어찼어. 엉덩이를 벅 걷어찼어. 그럼 내가 아이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야 이놈아 왜 나 멀쩡한 사람 왜 발로 걷어차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발뺌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따져야지. 이놈아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네가 뻥 차는 바람에 내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가속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내 질량이 있으니까 뉴턴 2법칙에 의하면은 나는 힘 받은 거 맞지. 네가 아니면 네 놈이면 누가 나한테 힘을 줬겠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속도가 변했다 그러면은 힘이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원운동의 얘기를 한번 해보죠. 원운동 우리가 많이 해봤습니다. 그죠? 어릴 적에 돌멩이 실 매달아가지고 빙글빙글 돌에다 그렇게 평 던져가지고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맞아가지고 욕 그냥 뒤지게 먹고. 자, 그 원운동을 생각해보면은 처음에 이제 물체가 요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봅시다. 이때 누군가가 요렇게 요쪽 방향으로 요렇게 힘을 줬다고 합시다. 요렇게 직각으로.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운동은 요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힘을 직각으로 주잖아.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생각해 보세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리에서는 벡터라고 불립니다.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근데 이 속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고 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기는 2m/s고 방향은 오른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힘을 이렇게 주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크기는 안 변해. 안 변하면은 앞으로 동그라미를 요렇게 치겠습니다. 안 변한 거예요. 근데 뭐는 변하냐? 방향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던 똥개를 이쪽에 발로 뻥 차면은 똥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크기는 안 변해. 방향만 이렇게 변한다고. 그 다음에 다시 요 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직각으로 이렇게 힘을 딱 줘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 크기는 안 변해. 방향만 변해. 요런 식으로. 또 이렇게 힘을 뽕 주면은 크기는 안 변하고 방향만 변해. 그러면 이게 점점 뭐가 되겠어요? 네, 사회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원인. 정답입니다. 원인. 그게 원운동이거든. 그래서 원운동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힘이 있어야 돼. 힘. 알짜 힘이 있어야 돼. 알짜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힘은 어디를 향하냐면은 이 원의 중심을 향하는데 이 원의 중심을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은 구심이라 그래요. 구심. 그래서 이 알짜 힘은 구심을 향해. 근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보소. 원운동 한번 시켜보구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구심을 향해 알짜 힘을 가하면은 원운동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말이 너무 길잖아.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한자로 구심을 향하는 알자 힘이다 해서 구심역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심역은 뭐냐?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똥구녕을 빵 차가지고 원운동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무조건 뭐가 되도록, 직각이 되도록 힘을 줘라. 계속. 그러면 원운동이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트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원운동 자체는 힘을 받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뉴턴이 뭐라 그랬어요? 힘을 받는 물체는 수학적으로 equal ma. 요게 성립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원운동 문제 다 쉽거든. 무조건 눈 감고 equal 쓰고 좌변에다가 힘을 써. 보통 실에 묶어서 막 돌리면은 실에 장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 장력을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눈 감고 우변에다가 질량 써. 돌멩이 질량이 있으면 질량 써. 그리고 가속도는 A라고 쓰면 돼. 이거야. 그래서 속도가 그냥 빨라지더라도 F는 ma를 쓰지만은 원운동을 하더라도 F는 ma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될 거는 원운동은 기가 막히게도 이 가속도가 반지름이 R이죠. 보통 반지름이 R이고 그 다음에 속력제곱 요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를 이제 원운동 방정식이다라고 부르는데 이 원운동 방정식하고 이 운동 방정식은 별개식이 아니에요. 둘 다 그냥 뉴턴 2법칙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속도는 V고 이때 이 언덕 끄트머리를 살짝 연장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가상의 원이 나와요. 이 가상의 원의 반지름을 공률 반지름이라고 그래요. 공률 반지름. 네? 공률 반지름. 뭐라고 한다고요? 공률 반지름이에요. 오곡 이런 거 아니고 공률 동그랗다 그런 반지름. 그게 R이야. 그럼 적어도 언덕을 넘어가는 택시는 뭐의 일부분이냐 하면은 원운동을 하는 일부분에 속해 있는 거예요. 또는 아주 짧지만 순간적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이게 피트 시험에서 엄청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뭐 피트 시험이거나 또는 뭐 어디 학원에 모의고사거나 이런 게 그림이 나오면은 이거는 원운동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운동 문제구나 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뭘 써야 됩니까? 네. F는 MA. 운동 방정식을 쓰시란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눈을 꾹 감고, 이 코를 쓰고, 안 보니까 눈 좀 보고. 얘가 이제 택시가 받는 힘을 써야 되는데, 택시는 뭘 받아요? 지구로부터? 중력을 받아. 중력. 그럼 여기다 중력 쓰는 거지, 중력. 그 다음에 요 면에 붙어 있잖아. 그러면 항시 이 면이라고 하는 건 물체를 밀어내거든. 그러면 면이 물체를 밀어내니까 물체를 목적어 여기다가 쫙 이렇게 수직항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눈 감고 우변에 뭐라고 쓰면 돼? 이퀄 질량 또 A 이렇게. 근데 원운동인 경우는 가속도가 뭔가요? 반지름분의 V제곱이에요. 네, 반지름분의 V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죠. 여기 뭐 좀 썰렁하죠. 왜냐하면 힘은 이제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오른쪽이면 플러스 왼쪽이면 마이너스 그런 걸 해줘야 되거든. 지금은 얘가 위쪽이 여기가 아래쪽이니까 요거를 플러스 요렇게 마이너스 요렇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죠. 그럼 다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말았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운동을 하려면은 반드시 이 구심력이 어디를 향해요? 뭐심? 구심을 향해야 돼. 그러면은 물어볼게. 요거는 구심을 향하고 있죠? 요거는 구심을 향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요게 전체적으로 다 이게 플러스 해가지고 구심을 향하려면은 mg가 커야겠어요? 수직 항력이 커야겠어요? mg 이게 커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10이고 이게 10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이건 8 나와야 돼 8. 이게 무조건 더 커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 큰 놈은 플러스. 오케이? 큰 놈은 플러스. 그 다음에 작은 놈은 반대로 이렇게. 그럼 이러면 또 할 때마다 헷갈리잖아. 그래서 약속을 하자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힘을 표시했는데 여기 구심을 향하는 힘이 있어. 그럼 얘는 플러스를 해주고 반대면은 마이너스 해주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 쭉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운동 방정식과 원운동의 방정식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창무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는 MC 스케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을 받겠는데요.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남자분 질문해 주시죠.
빛마다 굴절률이 다르다는 거 외우고 있는데요. 그 원리를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원리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질문하는 남학생이 너무 건들건들 그래가지고. 네. 무섭네요? 자. 빛마다 굴절률이 다르다. 이 말이 사실은 참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이제 물리를 배우면은, 마지막에 배우는 게 이제 광학이라고 해서, 빛이 반사하느냐, 뭐, 굴절하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빛마다 굴절률이 다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책을 찾아봐도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는 빛의 속도에 대해서, 또는 빛의 속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빛이 보통 이제 진공 중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중에서, 또는 이제 전문 용어로 매질이라고 하는데, 이 매질 속에서, 빛이 운동하기도 해요. 진공 중에서 빛이 운동을 할 때 제일 빠릅니다. 이거 얼마냐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숫자가 좀 커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예요. 엄청 크죠? 전문 용어로 38광땡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 뭐라고 쓰냐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C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이제 진공 중의 광속입니다. 광속. 그런데 이제 물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좀 느려집니다. 느려져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물이다. 그러면은 요게 대충 한 2 곱하기 한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뭐 요런 식으로 좀 느려집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왜 느려지느냐? 진공 중에는 그렇게 잘 가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조금 이제 걸리적거리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 이게 이제 동해바다고 빛이 막 이렇게 허벌나게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바다 속에 누가 있습니까? 네, 물리니까. 생물이면은 뭐 고래 뭐 이러면 되겠지만 물리니까 H2O가 있죠. 그리고 H2O 주변에 뭐가 있냐면은 전자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자가 있습니다. 그 전자가 이렇게 여기 빙글빙글빙글 돌다가 빛이 들어오니까 이거 웬 떡이냐 싶어서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흥분되죠. 그러면은 궤도가 더 커집니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빛이 오다가 먹혀버렸으니까 빛이 잠깐 정지된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원래 궤도로 되돌아갑니다. 그때 먹었던 빛을 다시 내요. 그러면은 바다가 아니라 진공 중에서 계속 가는 빛이랑 가다가 바다를 만난 빛이랑 누가 똑같은 시간에 더 멀리 가겠습니까? 진공 중에 가는 애가 더 멀리 가는 거지. 바다는 조금만 가다 보면 이 전자가 그냥 흡수했다가 방출시키고 또 조금 가다 보면은 여기 H2O가 있는데 또 전자가 또 빛을 흡수했다가 방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못 간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크리스마스 날쯤 해가지고 이제 강남역을 가보면은 어때요? 뚜벅뚜벅 가면 사장님 누가 잡지요? 됐습니다. 가보면 또 누군가 잡죠? 사장님 됐습니다. 또 잡죠. 어때요? 강남역은 네, 저기 어디 분당보다는 이게 똑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이 거리가 너무나 이제 힘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제일 빠르고 물질 속에서 제일 느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은 이게 유리가 되면은 더 느려집니다. 더. 그 왜 그러냐면은 물은 이제 액체니까는 액체는 이게 좀 듬성듬성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H2O가. 근데 유리는 고체니까 이 실리콘 원자들이 타닥타닥타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리를 지나갈 때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호객군이 별로 없는 거고 얘는 호객군이 이제 되게 많고 유리는. 그럼 얘가 느려지는 거다. 그래요? 그러면은 물하고 유리는 내가 볼 때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다르긴 다르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 그래, 물하고 유리는 뭔가 다르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빛의 속도가 통과할 때 빛의 속도가 다르더라. 그러면은 빛의 속도가 다른 녀석이니까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광학적 특성이 다르다. 라고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다르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구체적으로 뭐를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생겼네요. 조금 평범하네요. 훈남이네요.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코가 오똑하면 50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은 보자. 어차피 뭐 빛은 진공에서는 속도는 다 38광땡이고 물 속에서나 유리 속에만 들어가면 감소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는 거지. 굴절 유리라는 그런 물리량을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N이라고 쓴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진공 중에 빛의 속도 38광땡이 한번 쓰고 분자에다가 분모에다가 얘네들의 속도 이 V를 요렇게 쓰는 걸로. 그래가지고 이제 굴절율이라는 거를 약속을 하면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차피 뭐 이렇게 가다가 물속에 들어가나 어차피 이렇게 가다가 유리에 들어가나 어차피 C라는 값은 똑같아요. 근데 V가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작아요? 유리? 물. 유리에서 더 작다 그랬죠. 그러면 수학적으로 유리에서 빛의 속도가 더 작아요. 그러면 유리는 굴절율이 물보다 크다는 거지. 아이고 성님 그렇구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물하고 유리를 구분할 때는 유리가 굴절율이 크다라고 하는 게 속도가 워낙 느려지니까 이게 좀 지나가기 빡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강남역하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 할까요? 저기 마라도 이런 데 하고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강남역의 굴절율과 마라도의 굴절율 두 개 중에 누가 더 크겠습니까? 강남역이 더 큽니다. 왜? 엄청 지나가기 힘들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굴절율의 이제 개념인 거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게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빛의 종류. 빛의 종류는 네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빨간색이요 이런 질문을 착 하고 그다음 뭐예요 그러면은 주황색이요 뭐 이런 질문을 하고 그다음 뭐예요 뭐 다 나옵니다. 그 마지막 색깔이 뭡니까? 보라색이요. 네 환장하고 있어. 내가 더 물어보지. 그럼 야들아 빨간색 말고 그 옆에 있는 빛이 뭔지 알아? 한자는 배웠어. 적외선이래. 이 똑똑한 녀석들. 보라색 옆에 있는 거 뭐냐? 자 외선이요. 또 말은 잘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빨간색이나 이 적외선 쪽하고 보라색이나 자외선 쪽하고 이게 빛이 같으냐 다르냐? 일단 달라. 뭐가 다르냐면 색깔이 달라. 색깔이 달라 그러면 이게 물리 안 배운 사람이고 물리 배운 사람들은 빨간색은 이게 좀 이렇게 파장이 좀 이렇게 좀 길게 나오고 보라색은 파장이 좀 짧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진공을 지나가긴 하는데 그래서 속도는 둘 다 38광땡이로 똑같은데 진공에서 뭐가 다른가 하냐면은 파장이 달라요. 파장이 누가 짧아요? 자외선이 파장이 짧은 거야. 그럼 짧으면은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있어. 잘 보세요. 내가 빛이요. 빨간색 빛인데 빨간색 빛이 여기서 여기까지 지나갈 건데 이렇게 지나가요. 딱 2초 걸렸어 방금. 2초 마음속으로 세세요. 요거 보라색이죠? 보라색이 똑같은 속도로 지나갈 거예요. 2초. 똑같이 가는데 누가 더 막 지랄을 떨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가 더 많이 진동한다. 딱 봐도 누가 또 에너지가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에너지가 더 커. 그래서 에너지가 이게 허블나게 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여기가 진공이고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진공이고 여기가 물이고 똑같은데 빨간색이 이렇게 들어가면 빨간색은 0으로 우리가 그죠? 우리 토익 300 넘으니까 레드 보라색은 0으로 보라는 아니죠 그죠? 바이올렛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두 개 중에 누가 에너지가 더 커요? 보라색이 더 크니까 H2O 입장에서는 누가 들어올 때 더 좋아라 하겠어. 보라색이 들어오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전자들이 여기를 빙빙빙 돌아. 아이고 맛있네. 그러면 이렇게 흥분해서 돌고 빨간색이 들어오면 에휴 맛도 없네. 조금 흥분해서 돌아요. 그러다가 잠시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면서 먹었던 빛을 내고 얘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면서 먹었던 빛을 냅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전자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갈 때 걸린 시간하고 전자가 요렇게 갈 때 요렇게 걸린 시간하고 어느 게 시간이 길겠어요? 이 시간이 훨씬 더 길지. 그럼 빛 입장에서는 어때요? 갈 길 바쁜 빛 입장에서는 여기가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똑같은 물이라도 빨간색 보라는 보라색이 조금 느려집니다. 어쩔 수 없어. 이게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렇잖아. 나하고 내가 이제 얼굴이 이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그렇게 잡아. 근데 우리 사회자님은 얼굴이 나보다 딸리니까 걸어가도 잘 안 잡잖아. 그럼 누가 빨리 가겠어? 사회자님이 빨리 가겠지. 나는 느리게 가. 에너지가 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그랬잖아. 똑같은 빛의
속도예요. 이건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냥 일정한 상수인데 요게 느린 놈이 뭐다? 굴절률이 큰 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물이긴 해요. 똑같은 물이긴 한데 이게 레드냐 바이올렛이냐에 따라서 물의 굴절률이 이게 더 크게 나온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률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다. 굴절률이 크면 나중에 이론 강의 때 할 거예요. 굴절률이 크면 굴절이 잘 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거 중에 그 5번째 질문은 이건 그냥 10초만 끝나는 거라서 4번 할까요? 5번 할까요? 6번 할까요? 4번? 4번? 오케이, 콜. 나랑 통했어. 네, 빗마다 굴절률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일단 다시 한번 좋은 설명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네, 그 여학생분, 네, 질문해 주세요. 보존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존력. 이 참 어려운 질문이 들어왔네요. 이 보존력이 뭐냐. 이게 참, 피트를 공부를 하면은 피해갈 수 없는 게 또 보존력인데, 이게 또 길게 설명하면 너무 장황하니까 아주 굵고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력이 뭐냐? 우선은 이제 양의 1, 음의 1, 뭐 이런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이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힘 곱하기 거리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배우셨어요. 저기 촬영해 주신 분도 다 배우셨는데 이게 일반 물리에 들어가면은 뒤에 코사인 세타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좀 부담스러운데 뭐냐면은 내가 이제 수레를 끌었을 때 힘의 방향이 있을 거고 그러면 힘을 줬을 때 그 힘 방향으로 수레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코사인 0도라고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코사인 0도는 이건 수학 시간에 이제 배우긴 하는데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정성 안 찾아봐도 됩니다. 그냥 요건 1입니다. 요건 그냥 외우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힘을 뒤로 주고 있는데 꾸역꾸역 저쪽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힘의 방향하고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반대죠. 그러면 그때는 요게 180도입니다. 요게. 그러면은 이제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끝나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은 질량이 예민 물체가 있어요. 질량이 예민 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철수가 손으로 이렇게 물체를 받치고 있어요. 자, 받치고 있기만 하면은 사실은 이제 중력이 작용하는 힘과 그 다음에 철수가 작용하는 힘이 같아야 됩니다. 그죠? 이게 힘이 같아야지 이제 물체가 가만히 떠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mg가 10이고 그러면 요게 9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요게 11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 가속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10이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다.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요게 10이 아니라 10.000001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 갑니다. 위로 갑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은 거의 너무 정적이다. 한자로 준정적. 준우승할 때 준. K준 아니고 준우승할 때 준이고 정적. 조용하다가 아니고 정지있다. 그래서 거의 정지한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10.0001은 10입니다. 수학적으로 이게 같아요. 그래서 피트 시험에 준정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힘을 얼만큼 준 거예요? 10.000001을 줬다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거랑 똑같이 10의 힘을 줬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조금이라도 크니까 위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즉석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이제 무게가 100N짜리 물체야. 그럼 내가 100의 힘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말정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도 이제 힘이 드니까 이게 내려오겠죠. 그거는 물리는 아니에요. 그걸 자꾸 물어보던데 그건 물리가 아니에요.
어쨌든 나는 힘이 펄펄하니까 계속 100의 힘을 줄 거예요. 근데 힘을 조금 더 줘. 100.000000001. 그럼 어떻게 될까? 올라간다고. 지금 올라가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뭐가 보여? 안 올리고 있네. 네. 자, 올려볼게요. 올라갑니까? 네, 올라가죠. 요 정도 거의 안 움직이는 게 준정적이에요. 그럴 때는 무조건 철수가 가하는 힘은 누구랑 같을까요? 물리적으로는 mg 중력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잘 보세요. 첫 번째 철수가 한 일이 얼마일까요? 철수가 한 일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철수의 힘, 그 다음에 물체 이동거리. 그러면 철수의 힘은 F. 얼마 줬죠? 요거랑 똑같이 줬습니다. 그럼 mg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만큼 올라갔는데 요게 h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h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뒤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됩니까? 코사인이 붙어야 되고 이게 0도가 될 수도 있고 180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철수가 주는 힘하고 물체가 이동하는 그 방향이 어때요?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몇 도입니까? 0도입니다. 0도. 그러면 이제 코사인 0도는 1이다라고 배웠으니까 요거는 플러스 mgh다 이렇게 쓰고 이거를 물리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0보다 크다라고 하고 양이 1이다라고 합니다. 양이. 양이에요? 아니면 양이에요? 양인 거죠. 그죠? 양의 1입니다. 양이.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한 일이 있냐? 지구 중력이 한 일이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이구, 선생님, 지구가 무슨 일을 해요? 사람 꿈틀꿈틀 거리나요? 아까 누군가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 했었죠. 뉴턴이 처음으로 뭘 알아냈어요? 무생물도 힘을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힘을 가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일을 했다라는 게 물리에서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뭘 쓰냐면은 mg 지구의 크기, 중력의 크기 쓰고, 그 다음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 h 쓰시고, 그 다음에 뒤에 코사인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몇 도입니까? 180도니까 180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근데 코사인 180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mgh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0보다 커요?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죠. 이거를 물리에서 음의 1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습니다.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중3 때 나왔어요. 이게 기억하실 거예요. 네. mg h.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2분의 1 m v죠. 한참 이제 깎아머리 시절에 다 배우신 겁니다.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보통 U라고도 많이 씁니다. 물리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에너지의 그 변화된 거를 요렇게 씁니다. 요거는 이제 그리스 말로 델타라고 읽죠. 델타.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얼마냐? 네,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으니까 플러스라고 쓰고 mgh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철수가 물체를 들어올렸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론을 냅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죠. 결론. 자, 철수가 한 일은 위치 에너지 변화량하고 철수가 한 일하고 위치 에너지 변화량하고 정확하게 같아요, 달라요?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럴 때는 플러스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구 중력이 한 일하고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정확하게 부호가 반대죠. 그럴 때는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물리 책에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거랑 요거랑 두 개 중에 어떤 게 좀 특이합니까? 철수예요? 중력이에요? 중력. 마이너스 붙잖아. 변태 같잖아, 이게. 너 좀 특이하구나. 그래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름을. 네.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특이힘. 또는 특이력. 너무 이상하잖아. 이특도 아니고. 이건 아니야. 뭐라고 붙여주냐? 보존력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보존이란 말을 붙였냐?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다 나온 얘기죠. 물체를 떨어뜨리면은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운동 에너지가 막 생겨요. 그거를 에너지가 보존됐다고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따와서 중력은 보존을 시켜주는 힘이다. 그거 보존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존력을 쓸 때는 일반 물리에서 뭐라고 쓰냐면은 요거 그대로 씁니다. 요거 그대로 써요. 우변에는 읽어보세요. 우변에는 마이너스 델타 U, 좌변에는 힘 곱하기 델타 X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물리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보존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누가 있나 도대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력이 있어요. 전기를 이제 뛸 때 이게 막 힘이 청력 뭐 이런 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있어. 용수철의 탄성력. 그래서 보존력은 중전탄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거 하나 건져 가셔야 돼. 보존력의 종류는 몇 가지요? 세 가지. 뭐가 있죠? 중전탄.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걔네들은 전부 다 이게 성립하고. 그러면은 보존력이 아닌 것도 있을 줄 아냐? 그럼 비보존력이다. 이런 거는 이제 마찰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뭐 수직항력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힘 이런 게 전부 다 비보존력이고 얘는 수학적으로 이제 요거를 만족을 하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자, 그럼 피트 시험은 뭐가 나오냐? 피트 시험은 이게 나옵니다. 이거. 출제 예감. 제가 출제 유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깜 해주셔야 됩니다. 버라이어티입니다. 준비됐죠? 해주실 수 있으시죠? 갑니다. 출제 유예. 그거 좋습니다. 자, 델타 x를 우변에 넘기면은 f는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u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수학을 좀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x라고 쓰고 여기다가 u라고 쓰고 그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요게 1차 함수인데 요 1차 함수의 기울기가 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 이 수식이 피트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위치 에너지 거리 그래프 그냥 쉽게 말해서 UX 그래프인데 UX 그래프를 조고 난 다음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출제자 의도는 뭘 물어보는 겁니까? 기울기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나옵니다. U가 있고 X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나갑시다.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나누었을 때 요게 1번, 2번, 3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PT에서 이렇게 나와. 기억. 2번 구간에서 보존력은 얼마냐? 그럼 출제자는 뭐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기울기가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는 만약에 여기다가 질량이 m인 물체를 놔두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그러면 뭐 안 움직인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 그럼 이거 맞는 거예요. 동그라미. 자, 2번 영역에서 보존력의 크기와 이건 절대값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영역에서 보존력의 크기 두 개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정답은 1번. 이게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그럼 이게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디귿. 자, 1번 영역에다가 질량 M1인 물체를 놔두면 여기다 둘게요. 3번 영역에다가 질량 M1인 물체를 놔두면 얘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옛날에 소른도가 동쪽으로 갈까요? 뭐 이런 얘기 노래 부른 적인데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출제자가 물어본 거는 따라하세요. 보존력은 우리 인강생도 따라하세요. 보존력은 기울기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된다. 그러면 요게 기울기가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워서 알 겁니다. 이게 기울기가 플러스 값이에요? 마이너스 값이에요?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러면 또 마이너스 붙였으면은 이 F가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된다고. 플러스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힘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3번 영역에서는 물체는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요게 이제 피트심이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보존력에 대해서 짧고 굵게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직관물리 토크 콘서트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콘서트다 보니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2월 직관물리 토크 콘서트는 더욱 알차고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창민 스님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는 MC 익숙해요.